이렇게 나한테 한번 찍어볼까? 80년대 데이트 영상을 만들어봐야지. 우리가 나중에 그룹까지 찍어봐야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게 갤럭시로 가능하게. 이모병 2천만 시. 많은 분들이 이 가탄을 듣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하는 이모병은 이 가탄. 오래오래 건강. 우리 곁엔 언제나 이 가탄.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쯤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열람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질문지 160여 쪽을 준 뒤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와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의혹,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추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의혹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범으로 보고 동시에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서희건설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 당시 인선 배경이 공개됐습니다. 아니 걱정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겨서라고 하는 특검은 여기에 당시 영부인 김건희 씨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6천만 원대 단클립 구독거리를 포함해 나토 3종 세트를 이씨에게 건네며 박 전 검사의 공직 임명을 청탁했다고 특검에 자수했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 법률특보에 발탁된 김상민 전 검사 공천이나 공직 임명도 비슷한 구조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1억 원이 넘는 미우한 판매 클립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씨를 조사하면서 공무원만 가능한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 조사에서도 금품 수수 사실 인지나 청탁 여부를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대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증거무기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특검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수사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 혐의로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오늘 소환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준석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지난 2022년 재보궐을 선거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특검은 이 대표가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 등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하려 했다고 언급한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전격 소환한 데 이어 압수물과 진술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이 거듭 결백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찰이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을 전방에 압수수색한 경찰은 불과 나흘 만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14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에도 전 의원은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청탁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불거리 명품 시계를 전 의원에게 줬다고 경찰이 지목한 시점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제대로 들여다볼 겨를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말 동안 추가 소환 없이 전 의원 진술 내용과 악수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새로운 정황을 확보하면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 3천만 원 이상 뇌물죄를 적용하면 시효가 넉넉히 늘어나는 만큼 경찰은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 보완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분석 요원 2명을 이미 충원했고 오는 22일부터 수사 인력 5명을 추가 합류시킬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 의원과 함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성, 김교환 전 의원으로 세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 소환할 방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여야 대치전선이 더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으로 반격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직위한 방지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신속한 내란 통신명령을 무시하고 늑장재판으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키더니 대법원이 이제와 예규 하나로 국민 불신을 해결하려 든다며 사법부를 재차 정조준했습니다.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며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더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재판지연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대법원이 뒤늦게 예규를 들고 나온 건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대안까지 내놓은 마당에 민주당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이 이제 사라졌다고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한 위헌적 발상이다.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입니다. 또 한 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총력저지 각오를 다지는 한편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 공조에 속도를